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35살 여성입니다. 3년 정도 휴직하고 다시 복직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되었네요. 원래는 1년 정도 예정되었던 휴직이지만 이것저것 공부도 해보고 취미도 즐겨보느라 복직이 조금 늦었습니다. 남들은 아이 낳고 육아하느라 휴직하는데 저는 좀 예외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사연을 읽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저는 6개월 이혼을 경험한 돌싱이에요. 이혼을 한 이유를 미리 말씀드려보자면 머릿속에 똥만 가득 차 있던 남편놈 때문입니다.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 왜? 이런 신보 있잖아요. 놀부 신보라고 하죠. 남편이 딱 그랬거든요. 처음 이혼이 성사되고 호적 정리가 마무리되었을 땐 정말 홀가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당당하게 저 이혼했다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한테도 미안하고요. 이게 다 그 빌어먹을 남편놈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할게요. 엄마,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 집에 반찬 가지러 오래서 왔더니만 있어야 할 엄마는 없고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고 도대체 어딜 간 거야? 효정아, 놀라지 말고 들어. 반찬 재료가 좀 모자라서 마트 다녀오다가 사고가 났어. 뭐? 사고? 얼마나 다쳤는데? 어디 병원인데? 크게 다친 거 아니야. 조금 놀라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어쩌다가 그런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제발 조심히 다니라고 했잖아.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이렇네. 엄마가 자꾸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걱정이나 시키고 참 못난 엄마지? 엄마 지금 농담이 나와? 어디 병원인지 알려줘. 지금 당장 가게. 효정아, 엄마가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 괜찮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괜찮은지 아닌지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아, 병원 어디냐니까? 여기 고려병원 응급실이야.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옆에 간호사나 의사 없어? 나랑 통화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직접 상태 설명 좀 들어야겠어. 얘, 너무 무리해서 오지 마. 조심해서 와라. 엄마, 나왔어. 가해자는 어딨어? 왜 병원에 없는 거야? 들어보니 앰뷸런스에 실려왔다며. 그게 말이다. 사실 내가 뺑소니를 당했어. 가해자를 모른다는 소리야? 엄마 병원에는 어떻게 온 건데? 나도 모르겠다. 잠깐 정신을 잃었었나 봐. 마트 사장님이 신고해 주셔서 병원 왔어. 경찰에도 신고했으니까 해결될 거야. 이런 미친놈을 봤나? 그나저나 엄마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잖아. 오른쪽 무릎이 금이 갔다는구나. 충격이 심한지 십자인데도 끊어졌다고 하고. 어디 더 아픈 데는 없어? 사람이 우선이긴 한데 내가 그 가해자 잡아서 피해 보상 받아낼 거야.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뺑소니가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받아야 하고 이것저것 검사도 받아야 해. 그나저나 너 반찬 어떡한다니? 엄마는 지금 반찬이 문제야? 제발 엄마 몸 좀 신경 써. 아휴, 알았다. 얘, 잔소리 좀 그만해. 당시 저는 간호사 5년 차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첫 국가고시에 낙방해 남들보다 출발점이 2년 정도 늦었었죠. 동료 직원의 소개로 남편과 1년 정도 짧고 굵은 연애 후 무난히 결혼까지 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헌신적이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고요.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남들처럼 비슷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반찬을 해주신다기에 오전 근무를 끝내고 친정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친정엄마의 상태는 심각했고 뺑소니를 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하지만 저마저 침착함을 잃어버린다면 친정엄마가 불안해할 것 같아 최대한 숨겼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연락했더랬죠. 여보, 나 오늘 저녁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밥 먹어. 왜? 무슨 일 있어? 오전 근무하고 퇴근한 거 아니야? 난 당연히 자기가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퇴근은 아까 했지. 근데 지금 엄마 병원 왔어. 장모님, 어디 아프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반찬 만들어 주신다고 근무 끝나면 집에 들르라 했거든. 근데 마트 가셨다가 사고가 나셨어. 그게 정말이야? 다친 건 괜찮으시대?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지?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오른쪽 다리가 말썽이라 입원하면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아. 그럼 심각한 거 아니야? 아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얘, 너 그럼 오늘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연락해서 연차 쓰겠다고 했어요. 그럼 집에 밥은 있지? 나 오늘 당신 있는 줄 알고 칼퇴근하려고 했거든. 미안하지만 시켜 먹어야 해. 내가 미처 밥을 못 해놓고 나왔어. 잠깐만, 너는 뭐 하는 앤데 집에서 밥도 안 한다니? 힘들게 일하는 남편 밥도 차려주고 해야지 어디서 시켜 먹으라는 소리를 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어쩔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그렇지. 너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그리고 다쳤으면 얼마나 다쳤다고 그렇게 유세야, 유세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뭘 갑자기야. 평소 하는 꼬락서니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대놓고 내 귀한 아들 밥 굶긴다는데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잔말 말고 당장 집으로 튀어와.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저희 엄마가 다친 건 안중에도 없으시네요? 다친 건 다친 거고 남편 밥은 차려줘야 할 것 아니냐. 너도 병원에서 일한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다. 그런데 이게 뭐니? 너 내가 이러려고 결혼시킨 줄 알아? 당장 집으로 와서 밥부터 해라. 어머니, 막말로 이 사람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왜 늘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저도 바깥에서 밥벌이 하는 입장인데 왜 매번 저한테만 그러시냐고요. 에이, 왜들 그래, 갑자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둘 다 그만해. 넌 가만히 있어.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너 그런 거 다 너희 엄마한테서 배운 거냐?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아무튼 저 엄마 간병해야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말하는 뽐새 봐라.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들이는 게 아니었어.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하는 건데. 너 앞으로 반성하기 전까진 집에 올 생각 마라. 엄마 정말 왜 그래? 자기야, 가서 일 봐. 나중에 연락해. 저희 부부는 결혼 2년 차, 신혼이라면 신혼이라고 불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하는 일도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 여느 부부처럼 다툼도 많이 하고 무난한 관계를 유지했었죠. 시댁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내조만 하길 바라셨는지 제가 일하는 걸 무지 싫어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수술도 받으시고 오랜 병원 생활을 이어나가셨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굳이 휴직하면서까지 돌봐야 하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을 뒤로하고 저는 보란 듯이 휴직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한참 힘들었던 시기였고 친정엄마와 함께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1년여의 세월이 흘렀고 점점 무뎌지던 찰나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오늘은 저녁 전에 갈 것 같아. 엄마 식사 마무리만 해드리고 가려고. 아무래도 혼자 이것저것 하시는 게 불편하셔서 내가 식사까지는 봐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장모님은 차도가 없으신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 불편하지 않아? 수술하고 경과는 좋은데 디스크까지 터진 바람에 이 꼴이지 뭐. 나이도 있으니까. 근데 왜 그래? 내가 친정 온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아니, 왜는 무슨. 나 오늘 야근할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연락해 본 거야. 그리고 나 얼마 전에 부서 옮긴 거 알지? 나 적응도 완전 잘해서 지금 장난 아니거든. 그럼 알지. 적응은 잘하는 거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할 게 있어. 출장이 잦은 부서라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외근도 잦고 영업팀보다 더 바쁘다니까. 회사에서 일은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회사 일이니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수당이나 이런 건 나오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지? 돈 많이 벌어서 당신이랑 세령이 호강시켜줘야지. 그나저나
당신은 복직 언제 할 거야? 이제 곧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신청은 1년인데 엄마 상태 보면 더 도와드려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못 해본 공부도 하고 싶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쉬니까 더 쉬고 싶은 거 있지? 이왕 쉬는 거 쉴 때 쉬어. 장모님도 좋아하시겠네. 간병인은 안 쓸 거지? 이미 나한테 익숙해져 있어서 따로 간병인은 안 쓸 것 같네. 당신이 힘들어서 어째? 그나저나 우리 곧 결혼 기념일이지? 갖고 싶은 거 있어? 갑자기 왜 이럴까? 네. 내가 뭘? 나 원래 이랬는데. 아니, 요 근래 들어 사람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 난 잘 모르겠네. 아무튼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갈 일 있는데 그때 사올게. 당신 혹시 바람 피워?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바람이야? 아니, 그렇잖아.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혹시 바람 피우는 거면 정말 가만 안 둔다? 아씨, 당신한테는 무슨 내가 파렴치한으로 보여?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솔직히 남편을 100% 믿는 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 간병 문제로 시어머니께 한번 들이받은 뒤로는 솔직히 의무적인 부부관계에 가까웠거든요. 어느 순간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연애할 때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저 당황스러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의 태도가 싫지만은 않았는지 예전처럼 잘 지내보려 노력했고 아이도 생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기막힌 타이밍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구에게 남편과 요즘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니 우스갯소리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데 사랑을 갈구하는 메시지가 난무하더군요. 내연녀로 보이는 듯한 여자는 계속 자신의 사진을 보내며 온갖 음담패설을 일삼았고 호칭은 오빠였죠. 정황상 따로 만나는 오피스텔이 있는 듯했고 둘이 만난 지도 1년이 넘은 것 같았습니다. 기막힌 사실에 화가 나는 것도 잠시 아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결국 저는 당분간 혼자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바람이야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 거니까요. 여보, 나 이번 달부터 세령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뭐? 이제 5개월 된 어린애를 벌써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엄마도 간병해야 하고 상황이 이래저래 안 좋잖아. 갑자기 간병인을 쓰는 것도 좀 그렇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당신은 세령이보다 장모님이 더 중요해? 세령이는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없잖아. 당신이 집에서 아이만 보는데 뭐가 힘들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 쉬면서 집안일 솜씨 좀 느나 했더니 밖으로 싸돌아다니려고만 하고. 도대체 당신이 집에서 애 보는 거 말고 하는 게 뭐야?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도 뭐 가사노동이라도 했다. 이거야? 그럴 시간에 복직해서 돈이나 벌어. 아쉬운 소리 듣기 싫으면. 와, 그동안 내가 알던 당신 맞아? 당신 반대로 생각해봐. 당신이 어머님 간병하는 상황에 이런 모진말 하면 당신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왜 가만히 있는 엄마를 건드리고 난리야?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프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것 같다.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갑자기 다정해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왜 자기 마음대로야? 내 감정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냐. 다 필요 없어. 육아도 내가 하고 엄마 간병도 내가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라 하기만 해봐. 그리고 당신이 육아에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는 버릇 고쳤으면 좋겠네. 피차 일반이네요. 시비 걸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삽시다. 조용히 좀 살자고 제발. 얘, 세아가 혹시 바쁘니?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는데. 안 바빠요. 조금 전에 친정에서 나와서 집 가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은 건 알고 있지? 그럼요. 제가 직접 예약해드렸는데 모를 리가요. 결과가 안 좋기라도 해요? 그게 말이다. 내가 암이라는구나. 항상 좋은 거, 건강한 거 잘 챙겨 먹던 내가 암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네? 뭐라고요? 어머니가 암이라고요? 그래, 유방암이라는구나. 찬수한테 먼저 말할까 하다가 도저히 말 못하겠어서 너한테 이렇게 연락했다. 그럼 찬수 씨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어찌 되었든 바로바로 연락하셨어야죠. 병원 가서 검사랑 치료 받으셔야 하고요. 원래 아프면 가족 도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가족 말고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찬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거다. 그러니 네가 날 좀 신경 써다오. 안 사돈 간병하던 경험도 있고 어차피 넌 우리 집 며느리잖니. 그러니 잔말 말고 나랑 병원 좀 같이 다니자. 어머니, 그건 어려워요. 저도 친정엄마 돌봐드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디스크 재발하셔서 지금 거의 누워서 지내시거든요. 그럼 나는 나 몰라라 한다는 거냐? 너 정말 1억이야?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좀 나누는 거 어떨까요? 주간, 야간 이런 식이요. 얘가 정말 너 출가회인이다. 당연히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야지. 너희 엄마는 간병인을 붙이든지 하고 앞으로는 네가 날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죄송하지만 어머니 어려워요. 그이랑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실망이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라는데 우리 집 유일한 며느리인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너 이럴 거면 우리 찬수랑 헤어져라. 어머니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저도 세령이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어머니 지금 하시는 행동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뻔해요. 너 지금 그 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네, 그러려고요. 그이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뭘 못 참아. 며느리가 다 그런 거다. 이혼이 쉬운 줄 아니? 어머님 아들. 됐다. 말을 말자 하여튼 어머님 앞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 저랑 엮이는 일 없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설상가상 시어머니마저 암 선고를 받으시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한테 자신의 뒷바라지를 부탁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친정엄마 간병할 때는 고생한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으시다가 저에게 대뜸 며느리 도리를 바라시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 의구심이 들었고 홧김에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한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왜 굳이 며느리인 저에게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오는 거 있죠? 시어머니와 한바탕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남편은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쏴붙이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야, 네 엄마 허리 부러진 게 뭐 별거라고 혼자 세상 유난 다 떨고 있냐?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장모님 허리 부러진 게 별일이냐고. 너 우리 엄마 간병해달라는 거 거절했다며. 그리고 나랑 이혼한다고 했다며. 유난 그만 떨고 얼른 집 와서 애나 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다 하셨겠냐? 너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가 무슨 노예 딱지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며느리라서 어머님 시중을 당연하게 해드려야 하는 거야? 그럼 해야지 누가 해? 어머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넌데 당연히 네가 간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엄마 아파서 다니던 회사까지 휴직한 마당에 너라고 못할 거 뭐가 있는데? 너 돈 많이 벌었다고 나한테 자랑했잖아. 다른 일 하고 싶다고. 이 상황에 그 말을 갑자기 왜 꺼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이야기야. 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그리고 어머니 그냥 아프신 거 아니야. 뭔데 그럼? 그것도 몰랐냐? 어머님 유방암 이기셔. 수술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해야 하고. 쪽팔려서 너한테는 말 못했나 보지? 아무튼 당신 오늘 나한테 이런 소리 한 거 두고두고 후회하게 해줄 거야. 뭐? 엄마가 암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암이라니. 이게 다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끝까지 정신 못 차리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 말대로 회사 관두고 엄마 간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회사 관둬도 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이 다니는 회사인데. 그래도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당신한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세령이도 키워야 하는 입장에 미안하잖아. 미안한 사람이. 아니다. 됐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 당신 엄마는 당신이 간병해. 난 우리 엄마 간병할 거니까.
정말? 나 회사 관두고 그러면 사업해도 될까?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쥐꼬리만 한 월급 받는다고 늘 불만이었잖아. 이참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난 복직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그럼 나 당신 말대로 회사 관둔다? 그래, 그러라니까?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 간병을 한다는 핑계로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한답시고 퇴직금까지 모두 어딘가에 투자한다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제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는데 말릴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건강보다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더 보이기 위해 시작할 때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바람의 증거는 이미 모아둔 상태였고 상간녀 소송까지 준비해야 해서 할 게 참 많았거든요. 제가 이혼을 결심한 사실은 저 말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사업자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간병하겠다더니 사설 간병인을 고용해 어머니를 돌봤고 병원비까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부담을 해야 했죠. 이혼 준비를 마치고 나서 호흡을 가다듬고 남편에게 조용히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보고 있잖아. 이혼 신청서라는 글씨 안 보여? 나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어. 긴 말 안 할게. 우리 이혼하자. 참나.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갑자기? 지금 갑자기라고 했어? 당신 예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어. 그게 이유야? 연애 때랑 결혼 때랑 다른 법이고 우리도 세월이 있는데 당연히 변하지. 그런 거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고작 내가 그딴 걸로 이혼하는 거라 생각하니? 네 대가리에 돌 맞은 거 아니야?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최가은인지 최가영인지 말 안 해도 알겠지? 당신이 가은이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네가 대놓고 오피스텔 얻어서 두 집 살림하는데 꼬리 안 밟힐 줄 알았냐? 어쩐지 지나치게 나한테 잘해준다 싶더라니. 사람이 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너랑 이혼하고 광명 찾겠다는 이야기지. 당신이 순순히 합의해줄 것 같지 않아서 내일이나 모레쯤 송장 갈 거야. 이미 이혼 소송 신청해두고 오는 길이거든. 그리고 그 최가은이라는 당신 여자친구한테도 전해줄래? 곧 소송당할 거니까 보상금 넉넉히 준비해 두라고. 보상금? 너 지금 무슨 짓을 벌이는 거야? 우리 가은이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우리 가은이? 남의 가정 파탄 낸 내연녀 주제에 무슨. 그리고 걘 무사할 줄 알았어? 어림도 없는 소리야. 너희 둘 다 인생 종칠 각오해.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꺼져. 난 너랑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니까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 그리고 난 오늘부터 세령이랑 친정 갈 거야. 그렇게 생색내던 이 집에서 나가줄게. 정말 지긋지긋하다. 참고로 머리 굴려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마. 이미 증거란 증거는 내 손에 다 있고 넘긴 상태니까. 여보, 세령 엄마, 이렇게 끝내는 거야? 당신 나 사랑하잖아. 사랑은 개뿔. 너 혼자 사랑 실컷 해라. 물론 나 말고 그 여자랑. 제발 이러지 말고 대화를 좀 하자.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다 정리하고 올게. 그럼 나 받아줄 거야? 우리 엄마 간병하라는 소리도 안 할게. 그러니 제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다 네가 자초한 일이거든. 어디서 어줍잖은 말로 설득하려 들어? 이미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아웃. 그리고 사람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할 땐 언제고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 난리야?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이냐? 너 좋다는 그년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봐.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워낙 철저하게 준비한 탓에 소송을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항소한다며 저에게 되지도 않는 말로 협박을 해댔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잘 마무리되었고 위자료와 피해보상금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7천만 원 정도 받았네요. 상간녀는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며 남편과 이별을 택하고 잠수를 타버렸고요. 버림받은 남편은 그때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친정집에 매일 같이 찾아와 울며불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제가 대꾸도 하지 않으니 눈물쇼를 하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이 확고했던 터라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찾아오면 접근 금지며 통신 제한이며 다 걸어버릴 거라고 협박하니 그때야 돌아가더군요. 시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문자로 육두문자를 날리고 계시지만 스팸 등록해버리고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투자인지 사업인지가 쫄딱 망해서 자기 엄마 병원비도 못 내고 있다고 하네요.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하네요. 딸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지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시댁에서 좋은 점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과감히 내린 결론이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커서 우리 집은 왜 남들과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그땐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겠죠. 아무쪼록 저는 복직하고 요즘 정신이 없어요. 친정엄마가 아이 등 하원만 봐주시는데도 여간 죄송한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돈 벌어서 저축도 잘하고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지낼 거예요. 그런 제 앞날 여러분이 같이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올해로 60세가 된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꾸준히 유튜브를 통해 여러 사연을 챙겨 듣고 있어요. 취미라고 할 정도로 사연 듣는 걸 좋아합니다. 60년 인생 살면서 모질고 힘들었던 시절, 다 견디며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찍이 남편을 여인 탓에 저를 위한 삶보다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공사장 허드렛 일, 식당, 건물 청소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겹게 살아왔어요. 그래도 아들 둘 다 장가 보내고 재산 정리도 싹 해서 물려줄 거 물려주고 났는데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을 만큼 돈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은 일 조금씩 하면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모처럼 커피 한잔하며 여유로운 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해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이벤트를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아무 일 없는 인생은 정말 무미건조하겠죠. 앞서 살짝 언급했다시피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바로 제 큰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참 속 많이 썩이고 여러모로 고생 많이 했죠. 오늘 제 사연에 등장하는 주된 인물이 바로 큰아들과 큰며느리랍니다. 몇 년 전 큰아들과 의절할 뻔했지만 마음먹고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준 일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산다고 하니 지켜보는 게 답이겠죠.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보게들, 오늘 저녁 집에서 먹는 거 잊지 않았지? 엄마가 너희들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우와, 정말? 역시 엄마밖에 없어. 나 오늘 일찍 퇴근하니까 얼른 갈게요. 아, 맞다. 오늘 집에서 저녁 먹는 날이지? 근데 어쩌나. 나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는데. 오늘 급하게 잡은 거니? 한 달에 한 번 같이 밥 먹는 날인데 아쉽네. 일이 중요하지 뭐. 어쩔 수 없구나. 다음에 보자 큰아들. 미안해요, 엄마. 다음 주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오늘 접대하는 자리라. 오늘 저녁은 호성이랑 둘이 먹어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 큰아들 마음 다잡고 직장 다니는 거 보면 이 엄마가 다 뿌듯해.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알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호성아, 들어가면서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엄마 좋아하시는 거 사들고 가라. 커피랑 디저트도 사들고 가고. 걱정하지 마, 형. 내가 알아서 잘할게. 형은 일 잘 보고 와. 같이 못 봐서 아쉽지만 뭐 어쩌겠니. 아쉬운 대로 우리 둘이 식사하자꾸나. 아참, 호진아. 내일 호성이 편으로 반찬 보내줄 테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끼지 말고 막 먹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꼬막당 해놨어. 번거롭게. 호성아, 형 집 비밀번호 알지? 그거 치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놔라. 내가 요즘 야근에 출장에 바빠서 집에 잘 없거든. 아무튼 오늘 미안해요, 엄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전남 화순이 고향이신데 서울로 올라와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시며 살았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시장에 한두 개쯤은 있던 정말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파는 그런 가게요. 장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지 않았고 부모님을 포함한 저희 사남매는 간신히 끼니만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꿈 많고 하고 싶은 것 많던 평범한 소녀였지만 가정 형편과 남은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꿈을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마저 몸져 누우시자 더욱 극에 달했죠. 그런 와중에 공장에서 일하다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과 인연이 닿았고 23 꽃다운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시댁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정도였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제가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연년생으로 아들 둘 낳고 지내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시절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는 모진 소리를 견뎠고 큰애가 3살, 둘째가 2살이던 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친정집에 돌아갈까 수십 번도 고민했지만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1,000만 원으로 살 집을 마련해 겨우 몸을 럨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기에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꼬박 일하니 남들 눈치 안 보고 아이들 하고 싶은 거 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자금이 생기더군요. 마음 편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 3칸짜리 작은 빌라를 구매했고 그것을 전원주택까지 참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든 세월 보내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아이들이 좋은 가정 꾸려 행복하게 사는 거였죠. 엄마, 아주 바빠요? 아니다. 오늘 일 봐주는 집에 갔다가 점심 지나면 바로 나올 거야. 무슨 일 있니? 다름 아니라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어머, 우리 큰아들 연애하니? 만난 지는 좀 됐고요. 사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치다 보니. 근데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이 엄마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구먼.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이 임신했거든요. 벌써 임신 2개월이고. 뭐? 아이 생긴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 아가씨는 지금 어쩌고 있어? 몸은 괜찮다니? 엄만 제가 사고 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히 놀라고 당황스럽지. 그런데 아이를 가진 게 욕먹을 일은 아니잖니? 내가 너희들한테 화내고 그러면 태어날 아이한테도 죄 짓는 거다. 둘이 사랑해서 생긴 아이인데 내가 뭐라 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면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아가씨 조만간 집으로 데려올래? 배 나오기 전에 결혼하든 애 낳고 결혼을 하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난주 저 일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인사드리고 왔어요. 최대한 빨리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하다가 이제야 말씀드려요. 아무렴 어떠니? 최대한 맞춰서 해줄 테니 일단 데리고 와. 좋아하는 음식 뭔지 물어보고 다른 건 못 해줘도 따뜻한 밥 한 끼는 챙겨줘야지. 알았어요, 엄마. 조만간 일정 조율해서 한번 찾아뵐게요.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와중 큰아들이 갑작스레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길 원했던 저는 뜻밖의 소식에 잠시 당황하긴 했지만 내심 기쁘더군요. 큰아들이 어려서부터 워낙 사고를 많이 쳤던 터라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정말 단아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더군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돈댁과 상견례도 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배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며 정말 정신없이 이것저것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다 직장이 김포여서 그 근처에 신혼집을 구해주기로 했어요. 나름 제일 좋다는 곳으로 구해주었습니다. 아이까지 생겼으니 정신 차리고 생활하겠지. 넉넉하게 여유자금까지 챙겨주며 행복하게 살길 빌었죠. 그렇게 주변의 많은 축하를 받으며 큰아들이 결혼했고 집안이 화목해지는 듯 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들이 외벌이를 시작했어요. 혹여나 먹고 싶은 건 없는지, 입덧이 심한 건 아닌지, 어디가 불편한 건 없는지 살들이 살펴주었습니다.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챙겨주기로 했죠. 예, 새아가 몸은 좀 어떠니? 지난번에 검진 다녀오고 나서 걱정을 좀 하는 것 같던데. 아,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빈혈 수치가 좀 높아서 철분제랑 영양제 맞고 하니 괜찮아졌어요. 아들이라 그런지 고기가 그렇게 당겨요. 근데 먹는 것만큼 몸이 회복이 잘 안 돼서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새아가 좋아하는 갈비찜에서 보내마. 그리고 사골을 푹 고운 게 있거든? 그것도 같이 보낼 테니 챙겨 먹어. 반찬도 몇 개 챙길 테니까. 알겠지? 어머니, 매번 이렇게 신세 만져서 어떻게 해요? 신혼집 해주신 것도 그렇고 이번에 차 사주신 것도 그렇고 제가 너무 받기만 하는걸요? 그런 말 말아라. 이게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야. 여유가 있으니 그만큼 해주는 거고. 내가 어려서 고생한 게 있어서 그런지 자식들만큼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구나. 그나저나 더 먹고 싶은 건 없어? 매번 보내주시는 것도 남아요.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랑 조만간 데이트 안 하실래요? 데이트? 몸도 무거운 애가 괜찮겠니?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기용품도 사야 하고요. 겸사겸사 어머니랑 데이트도 좀 하려고요. 아기용품이 한두 푼이 아니라 어머니 찬스 좀 쓸까 했죠. 하하. 아휴, 뭐 그런 거 가지고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해. 이 엄마가 다 해줄게. 괜히 너 몸 불편할 수 있으니까 돈 보내마. 에이, 어머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얼굴은 명절이나 같이 식사할 때만 보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몸도 무거운데 돌아다닐 필요 없다. 방금 계좌로 2천만 원 보냈다. 요즘 조리원 비용도 무시 못한다며? 그걸로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래.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새 가족이 생긴다는 설렘과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기쁨은 말로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며느리가 건강히 출산하길 바라며 기도를 드리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부족한 거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휴, 우리 며느리 애 낳느라 고생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마취 풀리고 이제야 움직일 수 있네요. 아무렴. 애 낳는 게 보통 일이니? 정말 고생 많았다. 호진이 너 앞으로 더 잘해야 할 거야. 아이랑 아내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라. 알겠니? 알겠어요, 엄마. 그나저나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아이 보러 가는 것도 참 눈치 보이는구나. 나중에 몸조리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보러 갈게.
네, 그러세요. 저희도 조리원에 3주 있을 건데 퇴원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우리 어여쁜 손주 얼굴 보러 가야지. 세아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항상 아이든 너든 건강만 해. 알겠지? 네,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쏙 빼닮은 손주가 태어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라 면회를 가보기는커녕 매일 큰아들이 보내주는 사진으로 아이를 겨우 만나볼 수 있었죠. 당장이라도 달려가 품에 안아보고 싶었지만 코로나 시국인지라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갑자기 일복이 터졌는지 건물 청소 계약이 줄줄이 성사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은퇴 준비를 하려 했는데 막바지에 여유 자금을 벌게 해주려나 싶어 열심히 일에 매진했죠. 1푼 2푼 모아 손주 녀석 장난감이라도 더 사주려고 기쁘게 일했네요. 일이 워낙 바빠진 탓에 손주 녀석이 태어난 지 100일쯤 처음 만나게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 아이 내복을 비롯한 이것저것 용품을 전해주기도 할 겸 큰아들이 사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는 분위기가 조금 바뀐 듯 했습니다. 육아하느라 고생해서 힘들어서 그런가 푸석푸석해진 머리카락에 초췌한 모습이 참 마음 아프더군요. 그런데 딸이라고 생각했던 큰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갑자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저희 왔어요. 주영이 보느라 아주 힘드시죠? 어머님, 도련님 오셨어요? 주영이 이제 막 우유 먹고 잠들어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가 때를 못 맞췄구나. 그래 주영이 먹는 거나 자는 건 이상 없고 너무 잘 먹어서 문제죠, 흐흐흐. 그나저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주영이가 자버려서 안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렴 어떠냐. 앞으로 살면서 자주 보면 되는 거지. 그나저나 세아가 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보약이라도 지어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가뜩이나 혼자 육아한다고 지치셨는데. 이참에 보약 지어 드세요. 엄마도 다음 주에 보약 지으러 가시는데 겸사겸사 해드리면 되겠지? 에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무슨 보약이에요. 그나저나 저 좀 쉬고 싶은데 어머니랑 도련님은 언제 가시게요? 아, 그러니? 우리는 아이 깨서 노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아, 저 쉬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이만 가주실 수 있어요? 저 요 며칠 밤새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죄송해요. 엄마 모시고 갈 테니까 얼른 쉬세요. 괜히 쉬는 거 방해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도련님. 오시면 커피라도 대접해드려야 하는데 정말 피곤해서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알았다. 아이 잘 챙기고 세아가 네 몸도 잘 챙기렴.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한 거야. 알겠지? 아이를 처음 보러 간 날에도 그 뒤에도 뭔가 저희 식구들을 꺼리는 느낌이었죠. 여자가 임신하면서 호르몬 변화가 심하고 아이 낳고도 산후 우울증이니 뭐니 오기도 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오냐오냐했던 탓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저에게 돈 이야기 말고는 딱히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땐 정말 제가 바보 같았던 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겁니다. 평생 힘들게 벌어서 운 좋게 부동산 쪽으로 성공도 하고 건물도 몇 채 갖고 있으면서 여유로워졌지만 왠지 심적으로는 조금씩 허전해지는 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큰아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난리였어요. 정해진 금액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벌고 싶다면서 말이죠. 태어난 지 100일 된 손주와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감히 거절도 못하겠고 말이죠. 엄마,
드릴 말씀 있어요. 저 사실 직장 그만뒀거든요. 아니,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둬?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주영이도 태어난 마당에 바짝 벌어야지.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사실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월급 받아봤자 박봉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 사람도 그렇고 카페를 해보면 어떨지 싶어요. 카페.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니? 사업이라는 게 말이다. 늘 조심해야 하는 거야. 뭐든 위험성이 따르길 마련이고. 어머니, 저희 못 믿으세요? 주영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저희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카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밥은 잘 안 사 먹어도 커피는 사 마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디저트를 좀 잘 만들어서요.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니? 사업하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자금도 있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지. 엄마, 저 그렇게 못 믿어요? 사고만 치던 옛날에 그 윤호진 아니라고요. 널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 시기에 카페 차려봤자 중간 이윤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너희들이 갓난아이 데리고 잘하려나 걱정되어서 그러지. 아이는 조금 일찍 어린이집 보내거나 베이비시터 부르면 되는 일이죠. 아무튼 저희 이번에 사업하고 싶으니까 죄송하지만 좀 보태주세요. 저희가 잘 되면 어머니도 좋은 거 아니에요? 고민하실 것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마. 얼마 보태주면 되겠니? 더도 말고 딱 5억만 해주세요. 나머진 저희가 대출을 받던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큰아들 내외는 카페 사업을 한다며 이리저리 발벗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 자리도 못 얻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 명의로 된 건물 1층에 세를 주기로 했어요. 사실 자식들은 제가 건물 여러 채 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여윳돈만 좀 있는 줄 알거든요. 자주 거래하던 부동산 사장님과 입을 맞추고 다른 사람이 싼 값에 임대하는 것처럼 하고 큰아들 내외에게 1층 상가를 내주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이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 같더군요. 솔직히 제 건물 자리도 좋은 곳이라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소문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큰아들 내외는 카페를 오픈했고 아이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어린이집에 다니니 자꾸 감기 걸려오고 병원도 자주 다니는 게 불안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아이를 봐줄까도 싶었지만 본인들이 자처한 상황이니 나서지도 못하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은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다 얼마 뒤 큰 며느리와 제가 갈등을 빚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큰아들 내외가 카페 운영을 하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아이가 뒷전이더라고요. 안 사돈이 아이를 가끔 봐주기도 했지만 교통사고를 당해 컨디션이 난조하다는 이유로 못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저한테라도 맡기자는 주의였지만 왠지 며느리는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라며 선을 딱 그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졌고 갑자기 열이 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연락이 안 닿으니 비상 연락망에 있던 제 연락처로 선생님이 전화했더라고요. 저는 급한 마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데리러 갔고 동네 소아 청소년과 진료를 본 뒤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호진아, 주영이 내가 데리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너희한테 계속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아서 나한테 전화한 모양이야. 주형이가 열이 좀 많이 나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다. 지금은 약 먹고 잠들었고 우리 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퇴근하고 오렴. 뭐라고요? 아, 나 핸드폰 고장나서 못 받았었거든요. 일단 알겠어요.
어머니, 주영이 어머니가 데리고 가셨어요? 응. 아까 호진이한테 이야기했지만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아이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 한참 찾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세아가 어린이집에서 너희가 연락이 안 된다고 나한테 전화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주영이 데리고 병원. 어머니, 이런 식이면 정말 곤란하세요. 그래도 애 엄마는 전데 저한테 연락하셨어야죠. 제가 지금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엄마, 저희 왔어요. 주형이는 좀 괜찮아요? 약 먹고 푹 잘 자다가 지금 보다시피 잘 노는구나. 그나저나 어떻게 연락받은 거니? 내가 아까 호진이한테 말했었어. 어머님, 건물 청소부가 신생아를 만지려 하면 어떡해요? 뭐라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냐? 어머니, 저 정말 서운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프면 저한테 연락하셨어야죠. 집이랑 카페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전화를 안 받으면 직접 찾아오기라도 하시던가. 예, 말은 똑바로 하자. 정말 서운하네. 나도 일하다 말고 주영이 데리고 병원 갔다 왔어. 보다시피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이러고 있는데 너는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니니? 역겨워 죽겠네. 진짜. 지금 그 옷 청소하실 때 입던 옷이에요? 더러워서 못 봐주겠으니까 꺼지세요.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엄마가 주형이 잘 보살펴주고 계셨는데 당신 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나 솔직히 평소에 어머니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어머니, 결혼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가지고 계신 재산 좀 되시죠? 그걸로 저희 구워 삶으려고 눈치 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구워 삶으려 했다고 그러는 거야? 저희 신혼집 사주시면서 이 사람 한참 붙잡고 말씀하신 거 저 다 알아요. 물론 중간중간 용돈도 주시고 저 잘 챙겨주신 건 감사한데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죠. 나는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알아듣게 이야기 좀 할래? 당신 왜 그래? 정말? 엄마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 아니, 대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못하니까 아이 핑계로 이러쿵저러쿵 구워 삶으려고 하시는 거 아냐. 답답하구나. 내가 지금 못할 짓이라도 했다는 거니? 내가 너희들 지원해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한 적 있어? 그저 너희들 행복하게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이가 없구나. 내가 정 그러면 나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걱정 안 끼치게 너희들끼리 잘 살라고. 아들 앞이라고 지금 불쌍한 척 하세요? 제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는 저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손주 녀석이 아프다는데 연락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어요? 당연히 병원 진료 보고 아이 데리고 일터로 갈 순 없으니 집으로 와 쉬게 해준 건데 이게 잘못입니까?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저에게 실컷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중재해서 겨우 말렸지만 며느리는 제게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더군요. 나중에 큰아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산후 우울증 증세도 있고 카페 사업까지 병행하니 여러모로 힘들었다는군요. 되려 제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오랜 시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큰아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마진도 챙기며 잘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유독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혹여나 나이 먹고 제가 자신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줄 알았는지 저를 완전 개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엔 봉투에 100만 원 담아주면서 온갖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요. 하지만 큰아들도 중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자기 자식, 와이프 감싸느라 바빴어요.
이번에 카페 매출 좀 올랐다지? 처음에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잘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 그러게 뭐라고 했어요? 난 믿으라고 했죠? 어머니,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사업 잘 된 거 어머니 덕분이라는 소리 듣고 싶으신 거면 하지 마세요. 돈만 대주신 거지 결국 이뤄낸 건 저희잖아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많이 바빠질 거니까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살게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뭘 바란다던?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결국 돈 가지고 자식들 쥐락펴락 하실 거면서 지금도 계속 이런 거 물어보시는 이유가 대충 금전적인 거 파악해서 받아내시려는 거 아니에요? 예. 너는 저번부터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니? 내가 너희들한테 돈 받을 생각이면 진작부터 받았지. 아, 그러세요? 그럼 카페 좀 찾아오지 마세요. 이왕 오실 거면 좀 꾸미고 오시던가요. 매일 일 끝나고 그 복장으로 오시면 카페 이미지도 흐려지고. 저희가 뭐가 돼요? 내 차림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 남들이랑 똑같구먼. 내가 더러운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내가 건물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보기 싫으니? 내가 너한테 뭐 구정물이라도 묻혀?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아, 두 사람 왜 큰 소리야? 또 별것도 아닌 거로 왜 그래? 아니, 이참에 말 좀 해보거라.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너희 애초에 결혼부터 안 시켰어. 신혼집이고 카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근데 다른 거 안 바라고 너희들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랬다. 요즘 사정은 어떤지 좀 나아진 건지 물어보는 게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니? 솔직히 종종 일 끝나고 우리 집에 오셔서 주영이 보고 가시잖아요. 보모 이모님이 그러시는데 일 끝나고 안 씻고 오시죠? 그 손으로 우리 주영이 만지고. 그러니 애가 골골대죠. 뭐? 너 지금 주영이 아픈 게 다 내 탓이라는 거니? 그럼 어머니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인데요? 우리 집안에서 더러운 사람이 어머니밖에 더 있어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돈으로 생색내실 거면 진작에 내셨어야지. 카페 이미지 떨어지니까 당장 나가세요. 미친,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요? 너희 카페 차린 이 건물 내 거다. 주변에 비해서 유독 세가 싸다고 생각 안 들었니? 이제 막 시작하려는 너희한테서 돈 받기 애매해서 그냥 줄까도 생각하다가 법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최소한의 금액으로 세받은 거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받은 그 월세 다 모아두고 있었고 마침 너희 확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 모아둔 돈 보태주려고 왔더니 기껏 하는 소리가 뭐? 나가라고? 엄마, 이 건물이 엄마 거라고. 참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존심도 어디서 그런 자존심을. 증거 있어요? 어차피 내 말은 안 믿을 거니 이 앞에 행복 부동산 사장님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한테 내 이름만 대도 알 거다. 너희가 날 이렇게 원하지 않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마. 대신 너희들도 더 이상 나한테 바라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라 이 말이다. 엄마.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머니, 저거 괜히 붙잡아달라고 허세 부리시는 거야. 저는 기가 막힌 상황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세를 기존보다 300만 원 더 올려받을 거라며 통보했고 대신 내주던 공과금 알아서 내라고 손 놔버렸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던 큰아들 내외는 제 말대로 부동산을 찾아가 저에 대해 한참을 물어봤다 합니다. 그렇게 제가 건물 부자인 걸 알게 되었고 그때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지 매일 절 찾아오더라고요. 몇 번이고 찾아와서는 잘못했다고 비는데 정말 꼴 보기 싫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애쓰는데 꼴이 참 가관이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큰아들 내외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먹고 살 능력 되고
어차피 돈 지원해 준 건 없는 셈치고 그렇게 살려고요. 솔직히 가진 재산 나중에 처분할 생각하면 누구에게 얼마큼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 좀 되지만 적당히 분배해서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일부 금액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복지시설에 기부도 할 생각입니다. 물론 큰아들 내외에게 마음 같아서는 단 한 푼도 물려주기 싫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어쩌겠어요. 다만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물려줄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반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주 녀석한테 물려주면 될 일이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오냐오냐 했던 탓이었고 그저 잘 살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태도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제 할 일 하며 즐겁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챙겨 보내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래요. 손주 녀석도 유치원에 입학하고 말도 어찌나 잘하고 똘똘한지 몰라요. 아마 조만간 다 불러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풀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구구절절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사이다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제 나름대로 자식 교육했다고 생각해요. 5년 동안 아무 지원 없이 본인들 노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겠죠.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